일단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우리 요거부터 먼저 보고. 자, 원리합계에서 원리가 뭘까? 지명이. 지명이는 알아야 될 텐데. 안 들었는데요? 어? 안 들었는데요? 옛날에 했었잖아. 다른 사람 가을이. 원리가 뭘까? 돈에서 뭘 얘기할까? 원금. 자, 얘는 원금. 리는 뭐겠어? 이자가 되겠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구하는 게 원리합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합계 구하는 방법에는 이자율을 우리가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자율을 주는 방법은 자, 단리법이 있고 그리고 복리법이 있어. 자, 단리법은 예를 들어서 원금 1,000원을 내가 예금을 했어. 근데 이자율이 10%야. 자, 1,000원을 예금했는데 10%면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1,100원이 되겠지. 10% 이자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원금에 대한 10% 이자 붙으니까 1,200원. 그 다음 또 원금에 대한 10% 이자 붙으니까 1,300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가는 거야. 이건 그냥 단순해. 그래서 자, 단리법을 했을 때 처음에 A1을 예금을 했어. 그리고 나서 자, 매년 또는 매달 이자율이 R이다. 자, 이자율 R이라는 건 얘는 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이자율 R은 0.1로 나타내주면 돼. 20%면 0.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자율이 R이야.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AR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원금 A1에다가 자, A1의 10% 그러면 여기서는 1,000원의 10%니까 1,000 곱하기 0.1 해서 100원이 더해진 거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A에다가 그러면 AR 더하기 또 AR 이렇게 되는 거야. 이자 두 번 더해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 자, 원금에다가 이자가 총 몇 번 더해진 거야? 3번 더해진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그러면 n년 후에 원리합계는 A 더하기 AR이 n개가 있어. 그러면 AR 곱하기 n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공통인 거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N 이렇게 된다. 단리법 원리합계, n년 후에 원리합계. 원금 A1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R이고 n년간 예금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예금을 얘기하는 거야. 예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한번 저금해놓고 그냥 가만히 납두는 거야. 이 돈을 건들지 않고 그냥 쭉 묵혀두는 거지. 그래서 단리법은 이렇게 간단한데 얘는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단리법은 약간 무시해도 상관없어. 거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요즘은 다 복리법을 하는데 복리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이거는 일단 헷갈리니까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1,000원을 예금했어. 근데 매달 뭐 1% 이자를 준대. 복리로. 그러면 자, 1개월 후에는 얼마가 될까? 처음에 너무 적으니까 10,000원으로 하자. 그럼 1개월 후에는 얼마가 돼? 일단 10,000원에다가 내 원금 10,000원에다가 더하기. 자, 요거에 1% 이자가 붙어야 돼. 1% 좀 고금리로 해볼까? 10%로 할게. 자, 그러면 요거에 10%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R이 얼마야? 우리가 퍼센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R은 소수로 나타내야 돼. 10%는 얼마지? 0.1이지. 그러면 1개월 후에는 원금에다가 원금의 10% 그러면 10,000 곱하기 0.1 따라서 10,000원 더하기 얘는 1,00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1,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때까지는 어차피 단리법이랑 똑같아. 근데 2개월 후부터 달라지겠지. 자, 2개월 후에는 이제 원금이 얼마가 되냐면 11,0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11,000원에다가 더하기 이거에 10%만큼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럼 11,000 곱하기 0.1 따라서 얘는 11,000으로 묶어주면 11,000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0.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얘부터 먼저 써줄게. 11,000으로 하지 말고 일단 1개월 후에 원리합계 얘부터 보면은 11,000 여기서 우리 10,000원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1 플러스 0.1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1개월 후에는 얘가 원금이 됐어. 그럼 2개월 후에는 다시 이 원금 만 곱하기 1 플러스 0.1 이거에다가 더하기 요거의 10%만큼 이자가 더 붙어야 되니까 자, 만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또 0.1 왜? 아까 이거의 10%면 얘 곱하기 0.1이니까 그래서 또 공통인 게 이거니까 묶어주면은 자, 만 1.01 자, 이렇게 공통으로 묶었어 1 더하기 0.1로 그러면 여기는 다 묶어줬으니까 남은 건 여기 1 남았고 이쪽에서는 요거 묶었으면 남은 건 얘 0.1이 남았어. 그럼 얘랑 곱해주면 만 곱하기 1 더하기 0.1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 n개월 후에는 만 곱하기 1 더하기 0.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우리 복리법으로 자, 복리법으로 했을 때 자, 처음에 원금 A1이야. A1을 일단 자, 매년 이자율이 R이다. 그래서 원금 A1을 N년 동안 이자율 R이야. 그랬을 때 원리 합계. 자, 원리 합계 보통 S로 나타냅니다.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처음에 있던 원금 A 곱하기 그다음에 1 플러스 이자율 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뭐 돈이 생겼어. 100만 원이야. 자, 100만 원인데 이자율 자, 매년 5%를 준대. 근데 얘를 내가 10년 동안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싶어. 그럼 10년 후에 원리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려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5%니까 0.05 이거에 10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하지만 실제 금액은 얘보다 적어.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 소득 세금을 떼거든. 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겠죠. 세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공이 원리합계 요거 예금입니다. 예금은 한번 돈을 저금해 놓고 쭉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럼 요거까지는 아마 헷갈리지 않고 괜찮을 텐데 저게 적금이 조금 헷갈릴 거야. 일단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100만 원을 (10년) 동안 곱하기 그러면 자, 100만 원을 이자율 매년 이자율 5%씩 10년 동안 내가 예금을 해놓으면 약 받을 수 있는 돈이 162만 8,894원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요즘은 너는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 3%? 요즘 뭐 제2금융 같은 경우는 한 4% 넘게도 주고 예전에 한창 이자 올랐을 때는 뭐 5%, 6%, 막 7%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예금 이자가 오르면 대출 이자는 그거보다 더 올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대출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겠지. 자, 그래서 이번엔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쭉쭉쭉 넣는 거야. 그랬을 때 나중에 합계 뭐 1년 적금이면 1년 후에 이제 그 목돈을 내가 받는 거고 뭐 10년 적금이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 적금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받으면 꽤 큰 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적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매년 초에 돈을 주냐 아니면 매년 말에 돈을 넣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얘랑 얘는 몇 년 차이 얼마큼 차이가 날까?
우리가 매년 초에 얼마씩 넣는다. 그거는 1월 1일 기준이야. 근데 매년 말에 돈을 넣는다.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1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기억해주면 돼. 자, 그래서 초에 적립하는 걸 기수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에 적립하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 그래서 요거 뭐 용어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초에 적립하는지 말에 적립하는지 그거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처음에 일단 기수불부터 볼게. 초에 적립하는 거. 자, 1년째 되는 해 초에 A1을 적립했어. 자, 우리가 N년 동안 이거를 적립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리고 복리고 이자율 R이야. 매년 R. 자, 매년 이자율이 R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A1을 적립한 게 나중에 쭉 우리가 찾을 때는 항상 말에 찾는다고 생각해. N년째 되는 해 말에 찾는다. 그러면 얘는 은행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 몇 년 있었을까? 그렇지. N년 동안. 왜? 만약에 얘를 2년째 되는 해 말에 찾는다고 해봐. 그러면 첫 해 1년째 되는 해 초에 적립했어.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해 초가 되면은 1년 있었고 말이 되면 다시 또 1년이니까 2년 동안 있었던 거야. 그럼 얘는 2년 동안 은행에 있었던 거고 3년째 되는 해 말에 찾는다 그러면 3년 동안 있었던 거고 N년째 말에 찾는다 그러면 얘는 은행에 N년 동안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원리합계는 복리일 때 A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거라 그랬어. 예금. 자, 그럼 얘는 예금을 해놨다고 생각해. 첫 번째 해 A1을 예금해놨어. 근데 찾을 때까지 N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얘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 자, 그리고 두 번째 2년째 되는 해 초에 또 A1 똑같은 금액을 적립했어. 그럼 얘는 찾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얘보다 1년 적게 있었어. 그럼 이자도 1년 적게 붙으니까 A 1 플러스 R의 N-1제곱. 그 다음 3년째 되는 해 초에 또 A1을 적립해. 그러면 얘는 찾을 때까지 몇 년차, 여기 찾을 때까지 몇 년치 이자가 붙냐면 A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렇게 1년씩 줄어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 자, N년째 되는 해 초에 또 A1을 적립했어. 그럼 얘는 찾을 때까지 1년 동안 있었으니까 A 1 플러스 R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N-1년째 초에 또 적립을 A1을 한 거는 그럼 얘는 2년 동안 이자가 붙는 거니까 A 1 플러스 R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우리 원리합계는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더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자, A 1 플러스 R 더하기 A 1 플러스 R의 제곱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항은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야. 아,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그리고 공비가 자,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1 플러스 R이 쭉 곱해지고 있어. 그리고 항의 개수는 1부터 N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거는 뭐 공식으로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만 알면은 원리합계 그러면 N년까지 원리합계 S에는 공비 뭐 1 플러스 R 빼기 1 분의 자,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A 1 플러스 R 그리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냥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야.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자, 기습을 우리가 초에 적립할 때는 요거만 주의해주면 돼요. 어디를 주의하냐면 자, 이쪽 부분 마지막 해에도 초에 적립하면 얘가 1년치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기말불 자, 1년째 되는 해 말에 2년 말에 쭉 해서 여기 N년 말에 적립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첫 해 말에 A1을 적립했어. 그러면 얘는 찾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야, 은행에. 그렇지. 우리 아까 초에 적립한 거랑 1년 차이가 난단 말이야. 1년 더 적어.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그 다음 여기에 또 A1을 적립하면 그럼 얘는 찾을 때까지
A1 플러스 R의 n-1제곱 쭉 해가지고 n년 말에 A1을 정립한 거는 얘는 그냥 정립하자마자 바로 찾으니까 그냥 A1이 되는 거야. 이자가 안 붙어.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부터 쭉 보면 그리고 여기 n-1년째 말에 A1을 정립한 건 1년치 이자 붙어야 되니까 A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얘는 자 합이 A 더하기 A1 플러스 R 더하기 쭉 해서 A1 플러스 R의 n-1제곱까지. 그럼 자 얘는 마찬가지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A야. 요거. 그리고 공비는 똑같아.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 항의 개수는 자 항의 개수는 여기 1제곱부터 n-1제곱까지지만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똑같이 항의 개수는 n개가 되겠다. 그래서 초에 정립하는 거랑 말에 정립하는 거 공비랑 항의 개수는 똑같고 다른 건 오직 첫째 항. 얘는 마지막 해에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냥 A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지막 해에 정립한 것도 1년치 이자가 붙으니까 A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만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연습해 볼까? 157페이지 576번.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할부 구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가을이가 나중에 이제 뭐 20살이 넘어가지고 가방을 하나 샀어. 근데 가방을 샀는데 가방이 300만 원짜리야. 근데 이게 지금 당장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구입을 했어. 근데 할부 이자가 뭐 매달 5%다. 근데 12개월 할부로 이거를 구매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을이가 내야 되는 돈, 뭐 매달 얼마씩 내야 되냐?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냐? 그리고 자, 이거 구입했는데 월 초에 할부금을 내기로 했대. 월 초에 내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12개월 동안 내야 되는데 이거 초에 내는 거니까 이거 기수불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첫째 항은 뭐가 될까? 매달 얼마씩 이거를 지금 모르니까 A1이라고 해줘. 그럼 첫째 항은 A 곱하기 자 할부 이자가 매달 5%니까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0.05가 되겠지?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니까 1.05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1.05 그리고 항의 개수는 12개월이니까 12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거 원리 합계 구해보면 자 공비 빼기 1 1.05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05 그리고 곱하기 1.05의 12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가방을 판 곳 구찌에서 받아야 될 돈이지. 얼마를 받아야 돼 거기서? 가방이 얼마짜리였어? 그럼 여기 300만 원 하면 될까? 안 되지. 왜 안 돼? 그러면 이게 같아질 수가 없지. 왜? 가을이는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 그게 300만 원밖에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방 가게에서도 그냥 바로 3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네가 뭐 은행에 넣어놓든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할부를 해준 거니까 그 할부 이자를 얘네가 받아가야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0만 원 곱하기 1.05의 12제곱 300만 원을 5% 이자로 은행에 12개월 동안 넣었을 때 그 원리합계랑 같아지는 금액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워주고 매달 내야 될 금액 A1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현진이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돼요. 일단 그거 한번 해볼게. 576번.